코인스타입니다.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이고요. 현재 시간은 오후 점심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일단은 주말 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 인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. 보시는 자료는 이제 긴축이라는,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이제 자료에서 제가 뭐 영상 속에서 QT, 뭐 긴축, 양적 긴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고 현재 이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8호 의장이 양적 긴축을 처음 공식화한 거는 한 1월 달쯤이었어요. 그때는 뭐 사람들이 이게 뭐 빠르게 진행될 거다 아니다의 찬반도 굉장히 많았고, 왜냐면 아직까지 뭔가 크게 공표한 게 없었기 때문에. 그리고 2년 동안 돈을 엄청 찍어냈었잖아요, 코로나 때. 그래서 이거를 줄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강하게 하지 않겠냐 라는 공포도 엄청 강했고,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, 이거 하면 시장 큰일 나 라고 했었습니다.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QT는 별로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존재감도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뉴스에서는 QT라는 내용,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다뤘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긴축을 하고 있어서 이거 좀 별거 없는데? 라고 할 수 있는데, 자, 페드의 자산이 이렇게 감축되고 있는 것이에요. 보면은 5월달부터 매달 475억 달러씩 지내드는 QT가 이제 겨우 절반 채우는 정도였다는 거죠. 249억 달러? 뭐 한 6월 달에도 230억 달러, 뭐 7월 달에도 보면 한 170억 달러 정도로 줄었어요.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QT를 하고 있으면 시장은 굉장히 무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피곤한 스타일인데, 보시면 이거 미국채하고 주택담보, 그러니까 뭐 MBS라고 하죠. 이게 보면은 MBS가 별로 줄어들지도 않고, 어떻게 보면은 7월달보다 더 늘었어요. 24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. 이거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. 그래서 이게 터졌을 때는 지금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보시면 8월달하고 6월달 비교해보면 8월달이 페드가 보유한 MBS가 자산이 훨씬 더 많죠. 이거는 진짜로 긴축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풀리는 완화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는 거예요. 굉장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, 솔직히. 그래서 이렇게 가면 뭔 일이 생기느냐, 자 보시면, 자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QT가 왜 지금 주목받고 맨날 이제 금리 인상만 자꾸 얘기만 나오나, 뭐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래 QT가 원래 눈에 잘 안 띌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앞전에 방금 전 사진에서 봤다시피 지금 긴축이 아니라 완화 정도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.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릴 때는 단기금리가 너무 오르고, 뭐 이걸 통해서 장기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,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큰 특징인데, 페드가 보유한 채권에 보면은 이 양이 계속 원래는 늘려가 된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얘네가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.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단기 채권의 금리를 얘네가 그냥 거기다가 불난집에 그냥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채권과 반대로 채권을 금리의 가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, 그거를 봤을 때 요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향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, 저는 솔직히 기준금리가 올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부동산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는 30년 모기지 금리가 폭등할 때 이제 이거는 뭐 파월이 이제 솔직히 쫓겨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는 있지만,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시장에 조금 공포를 받고 좀 충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QT는 솔직히 뭐 돈을 뭐 끌어당겨서, 그러니까 넷 뿌린 돈을 다시 잡아 당겨가지고 유동성을 거둔다. 비트코인 같은 이런 유동성들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시장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죽이는 거죠.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유동성이 확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QE 같은, 돈 푸는 것 같은, 아까 전에 보여줬던 차트에 그런 걸 좀 나타나는 상황이죠. 이렇게 자꾸 QT를 원래 줄이면 채권만큼 은행의 대출 한도도 좀 줄이고, 한 번 늘린 대출 솔직히 회수하기 쉽지 않잖아요. 저도 올 3월 달에 이런 일 있을까봐 미리 대출을 그냥
그냥 약간 여윳돈처럼 1억을 빌려놨어요. 왜냐면 더 이상 금리가 오를 거 알기 때문에 일단 빌려놓고 혹시나 모르는 시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. 예, 그때 당시 금리가 제가 대출 받을 때 2.8% 나왔습니다. 2.8%. 그런데 지금 대출 받으면 한 1억 정도 받으면 금리 얼마 나오죠? 한 8% 정도 나오죠. 예, 제가 기업 운용 자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저는 이때 한 제 선택을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합니다. 저는 그걸로 지금 이거 뭐 어디서 보고 있는 거 없겠죠? 예, 그걸로 지금 뭐 코인과 기타 등등의 분산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. 뭐 여러분도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이렇게 미리미리 좀 돈을 땡겨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.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다 다룬 것 같고요.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. 그냥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2%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었고 당분간 금리 인하는 절대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도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.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월은 말 바꾸기를 한 거예요. 아주 나쁜 놈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그거를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. 그러면 이제는 0.5, 0.75는 거의 그냥 노멀 정도 수준으로 돼버렸어요. 예,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있으면 양적 긴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. 제가 원래는 긴축이 심하게 시작되면은 시장이 엄청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은 0.75가 아니라 100bp, 그러니까 1%씩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고, 그러면서 QT를 동시에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무섭겠죠. 그런데 여러분 9월 5일이라고 했죠. 이제 9월에 한 달에 거둔 게 앞전에는 170억, 뭐 210억 달러 이랬는데 이제는 950억 달러로 늘어요. 950억 달러, 거의 8, 9배죠.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이제 제가 말하는 그런 폭락장이 곧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는 유럽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. 자, 목요일날 9월 8일 목요일날 유럽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합니다. 예측은 현재 1% 예상하고 있어요. 유럽은 원래 금리 인상 진짜 하면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. 자, 한답니다. 자, 여러분 예측이 1%예요. 자, 1%가 나올까요? 1.25가 나올까요? 네, 한번 보시죠. 일단 목요일날 이후로 폭락합니다. 비트코인 폭락 들어갈 거예요.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영향을 끼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선반영이다 해가지고 뭐 이거를 뭐 롱을 잡는 것도 여러분 선택인데, 저라면 일단은 숏으로 더 약간 위로 더 올라갔을 때 잡을 수 있는, 아니면 스위칭을 하던지, 일단 숏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숏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. 아, 지난번에 12.2K 된 거 어떻게 됐냐고요? 네, 맛있게 먹고 나갔습니다. 주말에 그걸로 고기도 썰고 샴페인도 먹고 양주도 먹고, 예, 금토일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준비하시면서, 자, 이제 조금씩 이제 차트가 좀 빠지고 있는데, 이게 지금 번지대가 조금 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이게 왜 그냐, 지금 원래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쯤이 이제 번지대 완성 박스권인 것 같아요. 좀 예쁘게 그려드릴게요. 뭐 어쨌든 이게 영국 금리 결정 이후부터 시작이다. 자, 제가 오늘 뭐 약간 좀 다른 얘기보다 좀 긴축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, 좀 시장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카톡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의견이죠. 사기치지 마라, 올라갈 거다. 예, 뭐 본인 신념은 본인 신념대로 매매하시고, 제 신념은 제 신념대로 매매하겠습니다. 저는 영국발 금리 인상, 금리 결정 이후, 목요일 이후 비트코인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. 추석 시작 전이죠. 추석날에 스팸을 들고 갈지, 추석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우를 들고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시고, 코인스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